그럼 이 흐름대로 이 이슈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 세계적으로도 단연 이 이슈가 제일 중요했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 프랑스 포함해서 7개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니까 당신네들 군함 파견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보내면 참전이고 거절하면 미운 털 박힌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복잡 다단할 텐데 청와대가 어떤 정교한 선택을 해야 할지 주목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How many other countries, Mr. President? And again, remember this about 7. Which countries have said that they will help with? Well, I can't say yet. We've had some positive response. We had a few. So whether we get support or not, but I can say this, and I said it to them. We will remember. Why aren't we maintaining the Hormuz Strait when it's really there for China and many other countries? Why aren't they doing it? 이 얘기 청와대를 취재하는 이동훈 차장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훈 차장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우리나라 뭔가 대응 수위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중국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콕 집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최대 수혜자가 중국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 빨리 군함 보내라라고 했는데 중국의 반응이 꽤 궁금해요. 네, 오늘 나왔습니다. 예.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서 예. 각국은 군사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참여 후보국으로 거론됐죠. 호주 정부가 조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요. 예. 군함을 보내지 않겠다고요. 우리는 그 해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만 예. 요청받지 않았고 기여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중국과 호주 명시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아예 트럼프 대통령 한 발 더 나아가서 호르무즈 연합군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5개 나라에 추가로 2나라를 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그 2나라가 특정이 됐어요? 네, 아직 2나라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방금 보셨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요. 예. 사실상 7개국을 향해서 참여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7개 나라 가운데 2나라가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아예 맞불을 놓은 거고 호주는 안 보낸다고 했고 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동훈 차장도 지금 전 세계 현장 목소리를 좀 같이 들어주실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다른 나라 반응, 어떻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지 저희 채널A가 자랑하는 취재 네트워크 특파원들에게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1차로 콕 찍은 나라가 바로 유럽의 프랑스입니다. 파리의 유군영 특파원 연결해봤습니다. 유군영 특파원 나와 있죠? 네, 빠릅니다.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 요구에 마크롱 대통령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나요? 네, 프랑스 정부는 무척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하면 이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마크롱 대통령도 과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호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군함 파견 요구를 한 뒤에는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만 방어적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예. 특히 프랑스가 단독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답하기보다는 유럽 차원의 다자적인 틀 안에서 호르무즈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프랑스는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자국군인 1명이 숨졌는데요. 이때도 보복 공격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뒤에는 방어적 태세로 돌아섰다. 이게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유은현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정리할 문제인 것 같아서. 중국 X, 호주 X, 지금 프랑스는 세모인 것 같은데 방어적 태세다. 프랑스 상황은 이렇고요.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건 이웃나라 일본일 겁니다. 최근 사실 한일 각각의 정상회담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우리와 일본이요. 실제로 관세 협상을 두고도 한일 중에 미국과 어디가 더 손익계산서가 나은지가 비교 대상이 될 정도로 한일, 지금 한미, 일미 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도쿄에
송찬욱 특파원 연결해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송찬욱 특파원 나와 있죠? 네. 예. 이게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제가 언급한 기사를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을 요구한 데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법적 관점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한 겁니다. 이 정도면 도쿄에서 취재한 바로는 이 다카이치 총리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 이게 예. 해석해야 될 정도로 아직은 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 현지 전문가들에게도 좀 물어봤는데 예. 이 일본 정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현지 시각 19일에 미국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 입장에서 이거를 뭐 서둘러서 뭐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본 정부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중에 이제 직접 압박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는 있거든요. 아하. 이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담에서 일본 입장을 설명하는 걸 포함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실제 오늘 이 정부의 대변인격인 기아라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예. 아직 미국 측에 구체적인 요청이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 보였거든요. 이 일본 입장을 회담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 물론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세게 하는지 이 압박 강도라든지 뭐 요구 내용을 직접 들어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읽힙니다. 오늘은 이 모태기 외무상이 오늘 밤에 이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 도대체 미국 진짜 생각이 뭔지 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나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호한 입장이다. 근데 만약에 진짜 결정이 돼요. 뭐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 군함을 파견한다. 근데 실제로 일본 자위대가 파견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자위대법 절차가 꽤 까다롭잖아요. 맞습니다. 이 파견하는 데까지는 여러 법적 절차 거쳐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 이 일본 자위대법을 보면은 이 파병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조항이 분명하게 있기는 한데 예. 이게 자세히 좀 내용을 보면 이 밀접한 관계의 이웃 나라가 무력 공격을 당하거나 일본이 직접 공격받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 일본 정부조차도 그러면 현재 상황이 그러냐? 그런데 이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이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판단도 해야 하는데 역시나 다카이치 총리는 평가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자위대 파병을 위해서는 벽이 높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기도 합니다. 벽이 높다요? 이 예. 다카이치 총리는 물론 맞습니다. 예. 예. 다카이치 총리는 물론 이 이란 핵 개발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한데 이 일본은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좀 우호 관계를 맺어 왔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이 미국과 이란이 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가 있었는데 예. 이때 총리가 이제 아베 총리였는데 우회 전략을 썼거든요. 그게 미국의 이 당시에도 호위 연합 이 제의가 있었는데 이 호위 연합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조사 임무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바다에 호위함을 파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미국과 이란을 모두 신경 쓴 조치였는데 이번 사태에서도 일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일본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다카이치 총리의 생각을 도쿄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송찬욱 특파원 고맙습니다. 예,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다녀왔습니다. 다른 나라 다녀오니까 좀 대략 감은 잡혀서 거치게 표현하면 일본도 세모인 셈인데 청와대의 정확한 입장, 트럼프 대통령 요구의 청와대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오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극도로 신중한 대응 기조인데요. 미국 측과의 소통 여부나 접촉 채널, 협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도 언급을 삼갔습니다. 예. 파병이나 군함 파견 문제는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언론이니까 여러 가정을 더해서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고 투입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 제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가면 누가 가냐? 아무래도 2020년 상선을 호위해 본 경험이 있는
이 대조영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가장 가까이 있다는 평가가 많죠.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 빠르면 이틀 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정말 이 파견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잘 막아내더라도 미사일 한 발 혹은 지금 기뢰가 대략적 호르무즈 해협에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뭐 한 발이라도 잘못 맞으면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뭐 누군가 말처럼 미국의 나쁜 이미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신중에 신장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동훈 차장. 네. 아까 얘기했던 극도로 신중한 청와대도 그렇고 여야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네, 군 출신이죠. 김병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비준을 받는 게 신중히 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예. 이기현 민주당 의원은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는데요. SNS에 이번 파병 요구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네, 국회 국방위원장이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제 야당이죠. 네, 예. 취재해 보니까요. 예. 뭐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면서도 한미 동맹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국가의 이득이 된다면 함정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다만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찬성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반응부터 쭉 다른 나라, 그리고 7개 나라 거론된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청와대의 입장까지 청와대 취재하는 이동훈 차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